그럼 이번에는 부력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는 활동을 선생님이 대신 해보려고 합니다. 부력은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사실 느껴지긴 하는데 물에 지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손에 부력을 느껴지게끔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빈 페트병이에요. 플라스틱 병 중에 이제 비어있는 이제 요 물통을 한번 물이 담겨있는 수조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네, 올리면 뜨죠? 우리가 이 힘을 부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얘를 만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부력을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는 부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가 받고 있는 부력을 대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손으로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내가 얘를 잡고 손으로 눌리면 당연히 내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지금 바닥에 이렇게 강제로 가라앉혀져 있죠. 얘를 살짝만 힘을 이렇게 풀어주면 저절로 이렇게 뜨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페트병이 받고 있는 부력을 우리가 대신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손의 힘을 제거하게 되면 당연히 튀어오르겠죠. 부력에 의해서. 다시 한번 눌러보면 부력을 이기고 페트병을 눌리면 물 안에 잠겼다가 다시 이 힘을 제거하면 튀어오르는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물에 누르는 눌렀을 때 얘가 뜨려고 하는 그 힘 자체를 느껴보는 게 바로 우리가 물에 의한 페트병이 받고 있는 부력을 대신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활동을 해볼 거냐면요, 이 비어있는 페트병을 물로 한번 가득 채워볼 거예요. 물로 가득 채웠을 때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수조 안에 있는 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페트병에 한번 물을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안 차네? 자, 가득 채워서 한번 지금 이미 보여주기도 전에 물병에 변화가 생겼죠. 아까는 그냥 물병을 올려놓았을 때 수면 위에 페트병이 떴는데 이번에 비어있지 않은 페트병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물병을 들고 있다가 손을 놓게 되면 바로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트병에 들 때 우리 줘야 하는 힘의 단위 우리 중력단원에서 배웠죠. 힘은 단위 뭐를 쓴다고 했죠? 알파벳 대문자 N, 그리고 과학자의 이름을 딴 그것이죠. 대문자 N 뉴턴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물에 잠겨있는 물이 담긴 페트병을 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힘이 필요한데 물에 잠겨있는 페트병을 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내가 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볼게요. 일단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선생님 손으로만 일단 얘를 끌어올려 볼게요. 지금 물에 잠겨있는 거를 들려고 해볼게요. 아주 쉽게 살짝만 이렇게 손을 걸고 끌어올리듯이 힘만 줘도 쉽게 들어 올려집니다. 새끼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새끼손가락도 너무 쉬운데요. 얘를 굳이 이렇게 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손가락의 힘만으로도 물병이 들리게 됩니다. 그럼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물 밖에서 얘를 두고 한번 방금과 똑같이 물병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손가락의 힘만으로도 가능한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얘가 지금 손목의 힘을 이용해서 끌어올려야만 얘가 들어 올려지고, 손가락으로 힘으로는 내가 힘을 준다 라고 이렇게 의식을 할 정도로 힘이 손가락에 들어가야만 얘가 당연히 들어 올려지고, 새끼손가락으로는 안 되네요. 되기는 되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아까는 진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힘 정도로만으로도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 페트병을 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까딱까딱 하는 힘 정도로는 되지 않고 얘를 걸어서 끌어올린다 라는 정도의 느낌의 힘을 줘야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사실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과학에서는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물 밖에 있는 페트병을 끌어올릴 때 들어가야 되는 힘과 물에 잠겨있을 때 페트병을 끌어올리는 힘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혹은 차이가 안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하나 필요한데요. 먼저 용수철 저울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용수철이 들어있는 저울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체중계에도 용수철이 사용되긴 하는데요.
그 아날로그식, 여러분 요즘에 가정에는 거의 디지털로 되어 있어가지고 숫자만 이렇게 딱 뜨는 체중계가 많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눈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체중계가 보통 가정에 있었거든요. 근데 걔도 이제 용수철이 들어가긴 하는데 걔는 눌려졌을 때의 상황을 눈금을 돌려서 내 몸무게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얘는 용수철이 늘어나는 정도를 이용해서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예요.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 보이나요? 초점이 잘 맞으려나 모르겠네. 자, 여기 보시면 그 용수철이 달려 있고, 그죠? 용수철이 달려 있고, 그 밑에 용수철 0점이 있어요. 0점. 0점인 부분에 이 막대기 끝부분 있죠. 얘가 이렇게 오도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어야 되고, 어떤 물체를 걸어서 용수철이 늘어나면 그 무게만큼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방금 그 측정점이 쭉 따라내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조정을 해서 얘가 딱 이 플라스틱 끝부분이 측정하게 될 이 부분이 0에 오게끔 놓은 상태에서 물체를 걸어주면 되는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쓰면 얘가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으니까 0g의 표시가 돼 있지만 얘를 걸면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얘를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힘이 측정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점을 바꿔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에 얘를 아주 손잡이가 또 기가 막히게 있어요. 그렇죠? 걸어주고 지금은 아직 들어 올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들어 올리지 않은 상황인데 얘를 들어 올렸을 때 힘을 지금 주려고 얘를 끌어 올리면 용수철이 늘어나죠. 자, 얘가 땅바닥을 띄워졌을 때 그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어보면 이 물통, 이 페트병을 드는데 필요한 힘의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아, 선생님이 아까 방향을 잘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얘가 초점이 맞나요? 네, 뉴턴값 방향으로 읽을 수 있고요. 이 눈금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있어서 이 물체의 그람수, 질량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 저울로는 그람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고 뉴턴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지금 눈금의 간격과 단위가 달라요. 자, 보시면 지금 얘는 0, 2, 4, 6, 8, 10 이렇게 뉴턴으로 표현되고요. 그람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00g, 200g, 300g 쭉쭉해서 1000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용수철 저울이에요. 그럼 이 물체가 몇 g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내가 힘을 줘서 몇 뉴턴의 힘을 줬을 때 들어 올려지는지 둘 다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확인해 볼까요? 그람수 먼저 확인해 볼까요? 물이 든 페트병에 몇 g일까? 질량은 몇일까?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람수가 보이게 한번 돌려서 측정을 해볼게요. 자, 얘가 아직 안 들어 올려졌죠? 들어 올려질까? 됐어요. 자, 요 지금 들어 올려진 상황에서 그람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초점 좀 맞게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몇 g인가요? 보이나요? 이런. 힘들다. 자, 보이죠? 지금 얘가 몇 g에 가 있냐면 살짝 선생님이 말하는 동안에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약 700g, 네, 700g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물에 들어있는 이 페트병의 질량은 700g이고요. 이 페트병을 드는데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손의 힘의 크기는 뉴턴이죠. 뉴턴의 단위로 확인을 해보면 몇 뉴턴인가요? 쭉 확인을 해보면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심지어 뒤에 있는 숫자랑 겹쳤어. 약 지금 4뉴턴이라는 값을, 아니구나. 7뉴턴이네요. 그죠? 7뉴턴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람수 확인해 볼게요. 그람수 아까 거의 700g, 그리고 뉴턴으로는 7뉴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람이란 뉴턴 값이 그죠? 7뉴턴일 때 700g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1뉴턴이 몇 그램? 7뉴턴이 700g이면 1뉴턴이면 100g 정도 되나요?
그렇게 우리가 좀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램이나 킬로그램 많이 쓰긴 하지만 힘으로 단위를 바꿔서 했을 때는 약 1뉴턴이 100g 정도 되는 질량과 무게의 값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물에 넣었을 때는 얼마만큼의 힘이 있어야 이 물이 든 물병을 들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린 여기 있을 땐 질량을 보는 데 의미가 없고 이걸 드는 데 쓰는 힘이니까 뉴턴 값으로만 보면 되겠죠. 내가 이걸 물을 넣었다고 해서 지금 물 마개가 닫혀 있는데 이 물병의 질량이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질량이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이 페트병을 받치는 부력에 의해서 선생님이 이 물체를 드는데 드는 힘이 더 들까요? 덜 들까요?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만 따져주면 주겠죠. 지금 내가 이 물병을 드는데 물에 있는 부력이 나를 들게끔 도와줄지 얘가 내가 드는 거를 방해해 볼지. 부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위아래 혹은 양력. 그죠? 중력이 아래쪽이라고 한다면 부력은 위쪽을 향하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당기게 되면 결국에 부력의 방향이랑 같아서 부력은 선생님이 이 물이 든 페트병을 드는데 도와주는 힘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아까 이 물체를 밖에서 들 때는 700N의 힘이 들었는데 반대로 안에 있는 페트병을 들어 올릴 때는 700N보다 어떤 힘이 든다? 작은 힘이 들 것이다. 얼마만큼? 이 물체가 물로부터 받는 부력만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측정함으로 인해서 이 페트병이 받고 있는 물의 부력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아래에 페트병이 잠겨 있는데 얘를 뜰 때까지만 끌어올리면 되죠? 자, 지금 떴어요. 이미 떴죠? 자, 바닥에 있고 떴어. 뜨는 순간에 지금 뉴턴 값을 확인해 보면 돌려서 보면 자, 0과 2 사이에 있습니다. 0과 2 사이에. 눈금이 잘 보이나요? 또 안 보이지? 자, 이제 보이네요. 지금 0과 2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0과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1뉴턴을 의미하죠. 방금 선생님이 이 바닥에 있는 페트병을 들어 올릴 때는 7뉴턴의 힘이 들었는데 물에 있는 페트병을 들어 올리는 데는 1뉴턴의 힘밖에 지금 들지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물이 내고 있는 부력이 몇 뉴턴이라는 걸까? 바로 6뉴턴이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 물체를 순수하게 들어 올리는 데는 7뉴턴의 힘이 필요하지만 물이 주고 있는 6뉴턴의 힘에 의해서 실제로 이 물체를 드는데 물 안에서 필요한 힘은 1뉴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는 밖에서 측정할 때와 물 안에 측정할 때가 다르다. 왜냐하면 부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교과서 80쪽의 실험 해보기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장면을 하나 더 추가해서 교과서 86쪽에 있는 실험을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 들어 올렸을 때 밖에 있을 때는 7뉴턴의 힘이 들었고 물에 잠겨 있을 때 살짝 들어 올렸을 때는 1뉴턴의 힘이 들었죠. 근데 지금 86쪽의 탐구활동에서는 어떤 부분도 얘기했냐면 물에 반쯤 잠겨 있을 때도 지금 가정을 했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의 목표는 물속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예요. 그럼 일단 물속에 있는 물체의 부력의 크기가 결국에는 여기 지금 부력값의 차이가 되겠죠. 여기 나타나는 용설 저울의 눈금 차이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잠겨있는 물체를 든다고 할 때 거꾸로 상황을 다시 할게요. 지금 얘가 물을 밖에 있다가 물에 점점 잠길 거예요. 물이 점점 잠길 때 이 눈금에 나타나게 되는 힘의 크기, 지금 물 밖에 있을 때는 몇 뉴턴인데, 무게가 몇 뉴턴인데 7뉴턴인데 물에 반쯤 잠길 때, 물에 다 잠길 때 눈금의 크기가 커질 것인가 그대로일 것인가 작아질 것인가 먼저 예상해서 예상 답안에 써보세요. 추가 물속에 점점 잠기면 무게는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에 맡겨서 답을 써보시고요. 감소할지 증가할지 혹은 변화가 없을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일단 먼저 차례대로 과정을 따라가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용수철 저울에 알루미늄 추를 매달아 무게를 측정한다. 여기서 알루미늄 추를 대신할 게 바로 이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이죠.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아까 다 재봤지만
뉴턴 값을 읽으면 되죠. 무게 물어봤으니까 그람 값이 아니고 읽어보면 7뉴턴. 네, 7뉴턴의 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물에 반쯤 잠겼을 때 확인해 봅시다. 물에 반쯤 잠기게 해볼게요. 이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반쯤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데 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반쯤 잠겨 있는 것 같죠. 그때 눈금을 읽어보니까 3뉴턴 정도 되네요. 자, 아예 물에 잠기게끔 힘을 조금 더 놔볼게요. 물에 잠긴 상태, 물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에서의 눈금을 읽어보면 1뉴턴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값을 선생님이 빠르게 측정해 봤는데요. 밖에 있을 때 7뉴턴, 반쯤 잠겼을 때 3뉴턴,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1뉴턴, 그렇게 변화의 값을 지금 86페이지에 써주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3번의 실험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냥 한 번만 합시다. 네, 1뉴턴, 7뉴턴, 그리고 3뉴턴, 그리고 1뉴턴 순서대로 1회차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3번씩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내게끔 돼 있는데 선생님이 첫 번째 실험을 완벽하게 했다는 가정하에 한 번씩만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7쪽에 결과및 정리 가볼게요.